다음 행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숙 행정과장입니다. 이대수 행정팀장입니다. 고정숙 충무팀장입니다. 박교석 인사팀장입니다. 남선우 공무노사팀장입니다. 신민희 중대산업체 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주계 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예산 현액은 994억 2,081만 9천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8.4%인 978억 5,589만 3,357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6,492만 5,643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없으며 전용 현황은 7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구입비 집행 잔액인 기타 보상금 800만 원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대민활동비 예산 부족에 따라 보상금 1,200만 원을 생산적인 행정조직 운영의 특정 업무 경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노조 지원은 공무직 퇴직 예정 근로자의 국외 선진지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민간인 국외여비 70만 원을 근로자 희망에 따라 국내 연수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 국내 여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는 공무원 직급 보직비 예산 부족으로 보수 1억 5천만 원을 직급 보직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은 안성시 이통장 협의회 선진지 견학 시 역량 강화 세미나 강사료 지급을 위해 통장 2장 반장 활동 보상금 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고 이 통장 제한사업 홍보 추진을 위해 통장 2장 반장 활동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4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3쪽의 예산의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는 연말 정산 시즌 고향사랑 기부제 집중 홍보를 위해 행사 운영비 363만 8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했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 관리는 시민의 날 행사 출연자에 대한 사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연금 부담금 3,300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변경 집행했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 총괄은 성과상여금 지급 예산 부족에 따라 연금 부담금 3,300만 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변경 집행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2022년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에 선정된 시군 노조 및 업무 담당자 국외 연수 추진을 위해 국내 여비 202만 원을 국제화 여비로 변경 집행했습니다. 다음 통리반장 지원은 이 통장 제한사업 홍보 추진을 위해 공공운영비 40만 8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2월 사업 내용은 없으며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 잔액은 15억 6,492만 5,643원으로 원인별로는 낙찰채액이 280만 5,440원이며 지출 잔액은 15억 6,212만 203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의 원활한 모금 접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2023년 설치되었습니다. 모금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 공동체 등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22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 현액은 1억 원이며 실제 손합액은 총 2억 4,220만 원으로 전입금이 1억 950만 원, 기부금 수입이 1억 3,268만 4천 원, 이자 수입이 1만 6천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예치금 2억 4,2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3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두 건에 5,414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5,424만 3,080원, 집행잔액은 920원입니다. 이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체류 지원입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23년 8월 12일까지 개최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중 새만금에서 철수하여 우리시에 체류한 잼버리 대원의 숙소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823만 8천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측의 인사관리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예상액보다 초과 부과돼 부족분 590만 6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결산 설명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페이지의 전후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포상금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포상금 대신에 특정 업무 경비로 1,200만 원 전용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네, 과장님. 네. 그 포상금은 그 장기재직 공무원 국외 선진지 연수 예산인데요. 그 예산이 이제 연말에 남는 집행액이 있어서 저희가 그 급여 항목인 대민활동비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 5만 원씩 주는 경비가 있는데 그 12월 급여 작업에 부족해서 1,2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네, 보통 이게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인력 운영비의 보수가 직급 보조비로 지금 1억 5천 정도가 전용이 됐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그 1억 5천도 이제 급여 항목 중에 직급 보조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는데 그 2022년도보다 23년도에 직급 보조비가 6급 이하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좀 부족하게 세워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인력비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두 개가 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내용 아니었나 싶은데 왜 적게 이게 책정이 됐었던 건가요, 예산이? 작년까지는 급여 그 예산 편성은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급여 지급은 또 이제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이원화돼서 연말 되면 조금 이렇게 부족하고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예산을 그 저희 편성과 집행을 한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 그 인건비는 이제 회계과로 1월달에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한 개 부서에서 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조금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였는데 이거를 전용을 해서 써야 될 정도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럼 일원화를 했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행정이 조금 더 정확하게 될 수 있겠네요. 네, 변경 항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고요.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행사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설명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관련된 거라고 하는데 홍보라면 행사 운영비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변경이 됐는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거기에 행사 운영비는 그 고향사랑 기부 홍보 부스 운영비로다가
저희가 한 홍보 부스를 한 200만 원씩 5회 정도 운영하겠다 해서 3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한 4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말에 12월 말에 그 남은 집행 잔액을 그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가 이제 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집중적으로 그 현수막을 읍면동에 게시해서 붙이고 하면서 저희가 예산 변경을 일부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3번인데요. 연금 부담금을 성과 상여금으로 지금 변경해서 쓰셨어요.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여유가 좀 있었나 봐요. 네. 연금 부담금이 이제 보통 급여의 9%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해놓는데요. 저희가 성과상여금 이제 매년 4월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저희가 현원 대비 지급 대상자가 좀 전입자 신규 임용해서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이 많아져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전입이 있었고 네. 신규. 그러면 이제 전입이나 신규나 저희가 항상 인사로는 예측이 가능한 인원수만큼이 들어온 건가요? 네, 신규는 예측이 가능한데 전입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되는 인원입니다. 아, 그러면 신규보다는 전입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성과 상여금이. 아,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행정과에서 이제 관할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해질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요 예산 추계를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네, 예, 가능하다면 이제 전용을 하지 않게끔 얘기를 드리는데요. 변경 사항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였다고 하면 굳이 이제 변경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쓰려고 예산은 집행을 하는 거고 결산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썼는지에 대한 효율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일단 그 결산서의 정책 목표 중에 마지막 시정 홍보 지원 및 각종 행사를 통한 자긍심 및 애항식 고취가 정책 목표인데요. 이 측정 산식이 심의의 날 행사 참석자 수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카운트하는 것도 그렇고 이 심의의 날 행사 참석자 수로 이런 정책 목표를 좀 가늠한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새로운 좀 산식을 발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네네.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면요, 네. 그 예비비에서 아까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 590만 원 되는데 어디 중앙 부처로 납부를 하는 건가요? 어디로 납부하는?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게 되고요. 네네. 그 전년도에 그 저희 공무원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 법에 공공기관은 그 법적으로 정한 비율만큼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23년도에는 한 40명 정도를 채용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공무원 중에는 지금 현재 37명이 있어서 그 3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 부담금을 그 고용공단에 납부하게 됐는데 예산은 저희가 4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좀 부족하게 3,4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1월에 그렇게 59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채용 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이 얼마인 건가요? 얼마를 지금 법적으로 3.6%입니다. 법적으로 3.6%의 장애인을 네, 채용 의무가 있는데 저희가 3명 미달된 거네요. 네, 네, 아, 근데 어쨌든 4천만 원 예산 중에 모자란 부분이 590만 원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3명 좀 이렇게 법적 그 기준만큼 채우기가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이제 해마다 그 공개 채용 공무원 공개 채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22년도에는 11명을 장애인 채용 공고를 했었고
23년도에는 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89명 공무원 그 채용 공고 중에 장애인이 10명인데 실제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8명 정도가 접수된 상태거든요. 접수 자체가 저조해서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접수도 적고 실제로 이제 그 필기 시험까지 해서 최종 합격자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다가 이거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 4,5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네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아, 9천만 원 세워서 네. 그 공단에 납부를 하면 어쨌든 공단에서도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쓰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예, 채용 그 공고를 내도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직도 그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 지금은 만료가 됐습니다. 아, 지금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전입금을 특별하게 해서 갖고 올 필요는 없는 거게 네, 네. 되는 거고,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기금이 한 1억 모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억 900만 원? 2억 4,200만 원. 2억 네, 22년도에 1억 900만 원 정도 모였다가 23년도에 1억 3,200만 원 정도 모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23년도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돼서 네네. 네,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된 거구나. 네, 네. 아, 지금 그래서 1년 딱 된 거네요. 네, 네.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세외 수입 시스템하고 이렇게 연계되기까지 10월 달까지 들어온 게 1억 950만 원이고요. 네네. 그 이후로는 기부금 그 네. 특별회계가 생겨서 네네. 나머지 1억 3,200은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전체 1년 동안 들어온 돈은 2억 4,220만 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 목표했던 것보다 한 100% 넘게 많이 모아진 거죠. 네, 1억을 목표로 모금을 1억을 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거고, 이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4위 했습니다. 아, 4위 했던 건가요? 이거 지금 뭐가 이 고향사랑 기금에 대한 법률이 바뀌어서 바뀐 지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지점인 건가요? 네, 올해 2월 달에 그 법률이 개정이 돼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네. 명문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일반 기부로 들어오면 지자체에서 이제 그 기금을 어디에 쓸지 사업을 구상해서 지출을 할 수 있었는데 2월부터는 저희가 그 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지정해서 모금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사업을 지자체에서 발굴하고 구상을 하면 특정한 그 사업에 쓰라고 기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이 활용을 잘하면 지역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을 또 저희가 가용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잘 발굴을 해서 잘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요번에 그 법 개정이 2월 20날 됐지만 실제로 행안부에서 별도 시행 지침은 나중에 내려준다 그래서 바로 지정기부 사업을 기획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4월 18일 날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별도 시행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 이제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한 게 그 관내 그 초등학생 대상 그 방학 동안에 이제 점심을 그 맞벌이 가정은 점심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 제공하는 거를 사업 기획을 해서 요번에 그 기금 심의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요번 회기에서 의원님들께서 그거를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도시락 지원 사업을 기금 목적으로 해서 기부를 받아서 이제 겨울 방학에는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저도 사전 설명은 들었었는데요. 좀 더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지금 4월 18일 날 시행 규칙인가요? 시행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면 다른 지자체도 지금 사업을 구상해서 이제 올해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5월부터 구상을 하는 데가 많고요. 네네. 저희가 그래서 4월 임시회 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맞질 않아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소통을 해서 올 한 해에도 추진을 해야
추진하는 게 맞잖아요. 네, 저희는 방학에 이렇게 네.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그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박근배 의원입니다. 그 총무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 발은 정착 지원금 그게 이제 2월 된 게 잔액이 180만 7천 원. 이게 이제 그 자격증 시험 보다가 지원자가 포기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아니면 또 한 건 자격증 주로 어떤 걸 주로 선호합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도 물품 지원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초기 전입한 북한 이탈 주민에게 세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총무팀장 고정숙입니다. 일단 초기 정착 지원 사업은 이제 하나원에서 퇴원을 하면 이제 안성시에 정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전자제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요새 하나원에 들어오시는 탈북민들이 수가 적은 데다가 안성으로 정착하시는 분이 적어가지고요. 어쨌든 2023년에는 그 전자레인지 해서 그 지원해 드렸고요. 그래서 남은 게 이제 1,000원이 남은 거고, 그리고 자격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운전면허를 선호하고, 그 사람이 그 탈북민들이 적게 오다 보니 학생들도 적어서 이것도 그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는 그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아니면 조리사 자격증 뭐 이런 것들. 예. 지금도 후원 물품이 꽤 들어옵니까? 예전만큼? 요새도 그 지원해 주는 물품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절에서 담요 지금도 이불도 주십니까? 요새는 이불은 없었고요. 대부분 이제 먹거리 위주로 해서 뭐 때가 되면 팥죽이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김 뭐 이런 식의 먹거리들을 현재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아까 예비 비출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이게 벌금으로 납부가 된 거죠? 벌금이라기보다는 그 법에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못해서 위반을 그걸 했으니까 부담금, 벌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예, 고용 부담금이라고 돼 그게 뭐 있습니다.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뭐 말 그대로 뭐 과징금이나 네. 뭐 위반했으니까 벌금을 낸 거잖아요. 네, 고용 예? 부담금입니다. 고용 부담금이 아니라 벌금을 내신 거라고요, 안성 씨가.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저한테 신고를 했어요, 안성 씨를. 이게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행법 위반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낭비한 안성시를 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인권진흥원 활동가 누구입니다. 안성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 3.6%를 미이행하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필자가 정보 공개 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안성시는 장애인의 의무 고용 3.6%를 미이행하여 2023년 부담금 4천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안성시가 장애인 의무 고용 3.6%를 미이행한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현행법 위반이며 장애인 차별입니다. 그러므로 안성시가 장애인 의무고용 3.6%를 미이행하여 부담금 4천만 원을 납부한 것은 논란의 여지없는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이에 장애인 의무고용 3.6%를 미이행하여 부담금 4천만 원을 납부한 안성시를 현행법 위반 및 예산 낭비로 신고합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온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윤희 의원도 잠깐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이게 왜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그 공무원 들어올 때는 그 필기 시험하고 면접 시험 1차, 2차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애인이라 그래서 그 장벽이 또 더 낮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필기 시험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이제 채용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40명 채용 의무 중에 3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도 10명을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네, 현재는 접수가 8명이 되셨는데 그중에 이제 실제 합격률은 얼마가 될지 저희도 이제 가늠은 어려운데 저희도 그 충족하는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쪽 민원을 좀 제기하고 정보 공개한 이쪽 그분한테는 뭐 안성 씨가 충분한 대답을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는 의외로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 낭비 부분이면 질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은 그 전국 지자체 단위로 네. 다 민원을 내셨던 분 같고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족되는 인원 3명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항상 고심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기 시험에서 통과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면접에서 이제 장애인이라고 해서 더 그 채용부터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네,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네.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혹시 다른 지자체도 저는 보니까 알아보니 벌금을 대는 지자체도 있고 뭐 완벽하게 채용한 지자체도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행정과장님은? 저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경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1명을 산정을 해주는데 중증 장애인은 또 2명 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재 34명이에요. 공무원 장애인은. 그래서 그중에 31명이 경증 장애인이고 중증 장애인이 3명이라서 37명 산정이 된 건데 실제로 중증 장애인이 있는 아마 지자체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인력을 충족해서 하고 있는 데는 뭐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고용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지. 안 그러면 뭐 3명 뭐 공고만 낸다고 해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완벽하게 좀 채워진 우리 그 지자체들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있으면 그곳에서도 좀 어떤 이제 그 자료를 좀 얻어서라도 좀 반드시 아니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놨는데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한 지적하는 건 맞죠. 벌금을 왜 맹칼 없이 그 벌금을 내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시겠어요? 네, 저희가 고용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고향사랑 기부금도 맞아요. 뭐냐면 이 변경안이 지금 절차가 상당히 어렵게 올라왔어요. 처음에 그거 어디 부서에서 올렸던 겁니까? 저희 행정과에서 올린 겁니다. 근데 그게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기금 운영안 어디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변경안은 전략에서 올렸어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출은 저희가 전략에 내서 총괄해서 전략에서 아마 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맞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절차가 잘못돼 있고 그리고 이거 몇 시에 올렸어요? 기한이 언제인지는 아시죠? 그걸 모르고 올리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출일.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 제출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던 거고요. 다 직원들 퇴근했을 때 6시, 7시 정도에 올라왔어요. 이 기금안, 변경안이. 그러면 직원들 퇴근했으면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기한 있으면 직원들 근무 시간에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는 근무 시간에 다 결제 완료해서 제출은 했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보면 행정 절차를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야근하려고 갔다 와서 7시에 그 기금 변경안 받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예?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고향사랑 기금을 변경하면 그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4월 달에 내려온 거예요? 사업이 4월 달에 내려온 게 아니고 그 별도 시행 지침이 4월에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기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 5월 달에도 충분히 저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은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을 의원 간담회에 저희가 낼 거는 이제 시정 주요 정책이나 그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데 이 기금 사업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 사실. 아니, 그래서 그 기금이 그렇게 중요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반 정상적인 심의 절차 다 건너뛰고 그럼 서면 심의로까지 이렇게 급하게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아니, 급하게 이렇게 할 이유도 없었네. 예?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이거 서면 심의로 다 받았는지도 모르고 회의록도 제대로 좀 갖춰져서 그 이제 거기에 다만이라고 돼 있는 그 법조항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사안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렇게 급하게 정리해서 낸 거면 저는 좀 기본적인 절차라도 이 서두르지 않고 이게 졸속으로 올린 것밖에 안 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희도. 저는 이게 받는 순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 의원님들 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출 날짜는 그 올라오고 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왜 자꾸 이렇게 절차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그 부서가 이게 이제 부서가 아니죠. 담당 업무가 옮겨지면 보통 그 결산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전에 있던 결산서를 담당했던 거기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이후에 그걸 넘겨받은 부서에서 이거를 보고를 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글쎄 이번에 이 통장 업무 관련해서는 아마 실무자끼리 협의가 됐던 모양인데 이게 아마 진행이 안 돼서 약간 좀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 앞으로 꼬인 건 둘째치고 네. 예산 심의하는 당일날 자료가 수정돼서 올라오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것도 글쎄요, 괜찮으시다는 말씀이신 건가 봐요? 아니, 괜찮은 것보다는 이제 그 지출한 부서에서 하는 것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그 자료를 다 받아갖고 현재 업무 갖고 있는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걸 선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명백하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지금 한두 번 부서가 그 담당 업무가 바뀐 것도 아닌데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가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 이게 아마 중간에 붕 떴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소통에 아니, 붕 뜰 일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소통해서 그거를 거기서 안 한다고 했으면 확실히 하고 행정과로 알려줬으면 회계끼리 전달이 됐으면 되는데 거기서는 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놓치니까 이제 좀 약간 그런 경향인데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게 결산안을 다루면서 이게 결산안이 이게 또 어떻게 됐든 그 투명하고 신뢰성 있고 공정성 있게 하여튼 그 결과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산안 설명 자료가 이렇게 심사 당일날 올라오고 하면
이거를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 심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올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다시 뭐 여기까지 말씀 좀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뭐 더 하면 좀 의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입니다. 이선화 세정팀장입니다. 김미정 취득세 팀장입니다. 김현정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박정본 재산세 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8억 1,310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약 98.3%인 7억 9,913만 3,09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1,365만 1,98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쪽부터 2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한 건으로 지방세 적기부가사업 공공운영비 1,000원을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비 지급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용했습니다. 예산의 변경 현황 및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쪽에 2월 사업 내용입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의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2023년도 총 8개 세부 사업의 예산 집행 잔액은 1,365만 1,98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35만 930원이고 지출 잔액이 1,330만 1,05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23년 지방세 결산 내역 분석을 결산 검사 의견서 11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주민세는 22년보다 어쨌든 더 많이 거쳤는데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덜 거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담배 소비세는 더 거치고 지방소득세도 더 거치고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다 같이 덜 거치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드릴게요. 세종과장 공천두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한 거를 제가 세목별로다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지금 이제 늘은 거는 어쨌든 진도비에 맞춰서 늘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줄은 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3%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율별로 0.1%씩 세율 감산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건 또 올해도 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공시지가 하락이 주 원인으로 해서 그 재산세가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세는 그 소유분 자동차세는 증가를 했는데 그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세 26%를 주행분으로 해서 자동차세 보존분 그다음에 이제 유가 보조금 해서 자치단체 그 안분 비율로다가 배분이 되는 건데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유가 보조금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요. 그 경유랑 그다음에 그 휘발유랑 한 27%, 35%씩 그 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 갖고요. 지방세 그 주행분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그 유가 보조금 주행분에 대한 그 자동차세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배 소비세나 기타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국세 같은 경우는 8.4%가 줄었는데 그거는 작년도 실적이 안 좋아서 줄은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실적이 좋아서 늘은 겁니다. 예, 작년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지방 소득세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지방세 전체적으로는 이제 느는 게 맞는 건데 그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사유들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산세는 특별히 공시지가 하락이 큰 영향을 줘서 이렇게 많이 줄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이 올해도 지금 그 정상화 현실화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재산세가 올해도 이렇게 좀 더 줄게 거칠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토지분 같은 경우는 1.6%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공시가가 마이너스 3% 줄은 거는 그 IMF 이래 처음으로다가 줄은 겁니다. 예, 줄은 거고요. 그 전에 사례는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3%인가 이렇게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재산세 실제 수납액이 준 것도 그럼 이번에 처음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지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특수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세수가 안 좋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분양 아파트가 6개가 예정이 돼 있고 지금도 이제 흥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분양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우리 시가 또 물류단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4군데 대형 물류단지가 신규로다가 취득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렇게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물류단지에도 재산세 부과가 좀 많이 되는 건가요? 6월 1일 전에 준공이 난다 그러면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세, 시세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자동차세는 소유분은 어쨌든 증가를 했는데 유가 보조금 받으면서 주행분은 이렇게 낮아진 거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 예. 이게 뭐 이렇게 그 주행을 많이 하더라도 예전보다 부담이 덜해졌다고 그럼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주행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세의 26%를 주행분으로다가 재원을 마련을 하고요. 원천징수로다가. 예, 그리고 그거를 자치단체 안분 비율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그 주행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다 줄은 거고요. 그 제가 수치로 다 말씀드리면 그 2022년도에는 141억이 주행분으로다가 그 징수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121억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차이가 자동차세의 감소 원인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면 저희가 이제 보통 공과금 같은 거나 뭐 세금을 내거나 할 때 자동차세를 낼 때 납기 내 금액이 있고 납기 후 금액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비율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비율은 세종과장 공천입니다. 비율은 똑같습니다. 납기 내 금액이고요. 납기 후 금액은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가산금이었는데요. 가산세로다가 용어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0.3%. 0.3%가 아니고 3%입니다. 그러면 납기 후에 내면 납기 내 금액의 3%를 플러스해서
낸다고 보면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만약에 몇 달이 지나도 똑같이 3%인가요? 아, 그게 이제 그 올해 지방세법이 바뀌었는데요. 45만 원, 30만 원, 45만 원 이상이면 네네. 1.2%씩 중과상금이 붙습니다. 1.2%씩 중과상금이라는 건 기간이 얼마 만에? 중과산세. 그러니까 한 달마다가. 한 달마다. 예. 1.2%씩 더 붙는 건가요? 예, 그러면요? 예, 예. 하여튼 그러면 어쨌든 이게 비중이 납기 후 금액 그에 더 가산이 되는 게 많아진 건가요? 이게 본세 그렇게 붙는 거고요. 네. 예, 70%까지 붙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최대한 이제 빨리 납기 내로 내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우리 보조금 반납금이 저 항목 중에 좀 발생한 게 있어요. 지방세 적기부과 항목에서 한 35만 원 정도 지금 됐는데 이건 뭐죠? 작년에 2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 시비 50%, 도비 50% 해서 그 운영을 했는데 그 나머지 도비분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래요? 도비 시비 합쳐서 반납금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은 뭐 이렇게 원래 뭐 예산이 많이 쓰는 부서가 아니라 원래 집행 잔액은 거의 없는 거로 좀 나타나고 있고 우리 이거 뭐 1,000원을 전용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거 오류가 있는 건가요? 1,000원? 그거를 설명드리면 그 올해 2월 13일 날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개통을 했는데요. 원래는 작년 1월 달에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10월 2일로 변경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올해 개통이 됐는데요. 그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게 이제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예산을 저희가 한 44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5차 추경 때. 근데 그 단단위를 잘못 감액을 해서 1,000원을 더 감액을 해갖고요. 이게 내시 금액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남은 금액이랑 1,000원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맞추려고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무성 회계과장입니다. 장경희 경리팀장입니다. 신지우 계약팀장입니다. 김문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한혁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근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종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주기 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은 380억 959만 4,180원으로 지출액은 77.1%인 292억 8,867만 370원입니다. 2월액은 83억 6,015만 2,9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977만 87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쪽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고 변경 현황은 총 2건으로 안성맞춤 공감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시설부 대비 801만 2,860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400만 원을 국제여비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다음 3쪽의 2월 사업 내역입니다. 2월 사업은 총 4건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 시설비 9억 4,384만 4,670원을 지출하였으며 옹벽 보강공사 실시설계 중이지만 추진 일정상 2023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고 옹벽공사 추진 후 주택 철거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총 공사비에 추가 반영하기 위해 6억 766만 5,3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사무관리비 138만 원, 연구용역비 5,3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사무관리비 282만 원, 연구용역비 4,628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안성마침 아트홀 증축 사업은 2024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으로 시설비 8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사고 이월은 총 한 건으로 시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비 24억 1,722만 5,020원을 지출하였고 용역 중간 보고의 결과에 따라 증축 위치 및 용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설명 절차가 추가돼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409만 4,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 비월은 서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의 4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89억 9,960만 5,570원 중 용역비 및 공사비 지급 등으로 114억 31만 6,960원을 지출하였고 70억 9,928만 8,6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측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 업무 추진 등 총 14건에 2,628만 85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07%입니다. 계속해서 6쪽의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9억 5,424만 5천 원이며 31억 5,056만 9,022원을 징수 결정하여 93.7%인 29억 5,250만 1,342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 결산은 29억 5,424만 5천 원의 예산 현액 중 29억 3천만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2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에 따른 지출잔액 2,423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절 1조구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3년 회계과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억 2,8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시청사 안전시설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시청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보수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비 14억 5천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사측의 공유재산 극경사지 옹벽 보강공사입니다. 재오염지역 옹벽 보강공사를 위한 진입로 및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시설비 5억 8,3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세부 지출 내용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위원님. 네, 일단 그 결산서의 성과 관리에서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서 좀 인상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 공유재산 집단화가 성과 지표인데 이 매각 금액으로 측정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이 뭘까요? 이렇게 보니까 알 수가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저희가 그 성과 지표는 공유재산 심의 횟수랑 그 변상금이랑 그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공유재산 심의는 다 됐고 그 횟수는요.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이제 실태 조달을 해서 그 사업 결과가 나오면 저희 현장 답사도 하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나가다 보면 그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좀 있고 해서 어떤 때는 좀 그 변상금이 많이 부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그 부과가 덜 될 수 있는 해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집단화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같이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달성률이 하나는 21%고 하나는 340%여서 이게 어떤 좀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달성률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나중에 좀 요거 자세히 좀 설명을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회계과가 이제 공공건축 사업을 하니까 이월금이 어쨌든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시청사 유지 관리에서 사고 이월이 있는데 요게 내용이 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방소입니다. 저희가 산별관 중축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보고회를 마무리 짓고 경기도 심사 중입니다. 근데 경기도 심사 중인데 심사하기 전에 저번에 그 간담회를 1월 의원 간담회 자료에 1월 달에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지금 도 심사에 올려가지고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저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후속 도심사 일정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게 그럼 용역비인가요? 예. 용역을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산별관 저희 그 산별관 중축을 해갖고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 드렸는데요. 네네. 중축을 요 이별관 옆에다 할 건지 여기 창고 옆에다 할 건지 그걸 한번 보고 드렸었는데 그게 도심사까지 받아서 나와야지 그 용역이 끝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 일정을 저희가 의회에다 보고 드린 다음에 도심사에다 제출을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도심사 받는 기간이 필요하고 예. 그것까지 받아야 용역이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그 전에 이제는 의원님들한테 의원 간담회에다가 한번 1월 달인가 한번 보고를 또 드리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작년 12월 전까지는 그거에 보고할 수가 없었어요. 보고의 자료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들이 많은데 이 계속 전년도 2월을 받아서 또 2월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대형 건설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워낙에 이제 뭐 그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2월금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혹시 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거나, 계속 예를 들면 그 2월금이 심지어 3주 같은 경우에는 14억 9천이었는데 16억 6천으로 늘어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쓰지 않은 돈 한 14억이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이 있어서 어떤 대책 같은 걸 고민하신 건 혹시 없으실까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저희가 그 공공건축물을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짓고 있는데요. 그 지금은 그 예산 편성된 거를 그 건전 재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은 예산팀이랑 얘기해서 본 예산이나 추경에 세울 때 실질적으로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제출을 예산팀에다 해서 본 예산이나 추경에 그렇게 편성하게끔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좀 당연도에 필요한 그 공정률을 봐가지고 당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그 예산만 편성해서 나중에 그 지금처럼 2월 시킬 때 남아 있는 예산을 이렇게 2월 돼가지고 그 예산이 저희 공공건축 사업하면서 묶여 있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 공공건축하느라고 묶여 있는 금액들이 이게 다 합치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 중에서 옹벽 공사 여기 밑에 예산 쓰신 거잖아요. 이게 근데 작년에 지출이 10월 달에 됐더라고요. 공사가 언제 마무리됐나요? 지금 이 공사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더운 날씨에 그 작년인가 한번 현장 방문을 해주셨었는데요.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그 공사 해명 옹벽 공사에 의해서 진입도로 확보에 의해서 그 민간 주택을 사서 철거한 그 터가 지금 있어요. 근데 그 터에다가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주차면 한 30면 정도 하고 파고라 그 주민들이 원하는 파고라를 지금 설치하기만 하면은 마무리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고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은 그 사면하고 옹벽 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주차장 30면하고 파고라만 설치하면 끝나는 예정으로 한 6월 달 정도면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어쨌든 이게 긴급하다고 예비비를 쓴 거잖아요. 예. 보면 지출 결정 일자가 6월이고 실제 지출 일자는 10월이고 공사는 옹벽 공사는 어쨌든 원래 그것도 올해 마무리된 거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마무리는 오래됐습니다. 이제 긴급해서 예비비를 빼서 쓰는 건데 이게 지출이나 공사 마무리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 어쨌든 장마 오기 전에 옹벽 공사는 마무리됐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거나 아니면 예비비로 사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가을 추경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했던 이유가 거기가 이제 저기 사면이고 거기가 저는 우회가 저희 시청 확장 주차장이랑 연결이 돼 있고 그 밑에 바로 그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잘못 건드렸다가 혹시 안전성에 위험이 있지 않나 해갖고 사전 안전성 검토나 뭐 지질 조사 같은 거를 사전에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지질 조사하고 안전성 검토한 다음에 설계가 나와가지고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예비비 편성 안 해줬으면은 지금 공사가 안 끝났을 거예요. 가을 추경에 했어도 공사는 끝나지 못했을 것이다. 예. 왜냐면 지금은 그 단계를 미리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옹벽하고 지금 번면 공사는 다 마무리되고 그 밑에 철거한 그 빈 공터를 주차장 조성하는 거하고 파고란만 설치하기 되기 때문에 큰 안전은 다 확보가 됐는데 만약에 그 예비비를 편성을 안 해주셨으면은 지금 아마 옹벽 공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예비비 편성에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 주차장은 누가 쓰는 건가요? 일단은 거기 계신 주민들하고요. 거기서 확장 주차장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요. 그 어쨌든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후 23년 이전부터 체납된 내역의 미수납액 관리가 소홀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체납을 하는 내역이 꽤 많은 모양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공유재산을 대부를 하면은 이 지금 체납액이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요. 12월 말에 자료를 뽑아서 제출할 때 관연도 체납액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 납부 미도래가 돼가지고 이 금액에 올라탄 금액이 있어요. 여기에 남아 있는 대부분은 대부 계약을 하고 나서 납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12월 말에 뽑다 보니까 그게 포함돼가지고 그 좀 미수납액이 많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체납액은 관연도 거 다 합쳐가지고 한 1,4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거를 지금 현재 일부는 전국 독촉을 하고 재산 조회를 해서 일부는 압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채권 확보나 아니면은 그 결손 처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납부 미도래했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 거네요. 예. 어쨌든 지금 세입을 열심히 쪼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열심히 올해 그 결손 처분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박근배 의원님.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는 업무 특성상
2월금이 이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걸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공사 서운면, 삼중면, 또 청소년 수련관 이 공사를 할 때 준공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준공이 틀리고 또 공사마다 처음에 드리는 돈, 중도금, 잔금 또 이 시기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2월금이라는 게 자연 발생될 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틀릴 경우가 생겨갖고 2월금 계속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예, 줄이시더라도. 예. 저희 공공건축물은 보통 1년이나 2년 사업이 아니고 보통 2년, 3년 이상 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되는 금액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아까 앞에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당해년도에 공정률하고 그 후속으로 진행될 그 추진될 공정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을 잘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기성금이 얼마인지 따져 봐가지고 기성금을 따져 봐서 그거를 꼭 필요한 당해년도에 집행될 금액만 예산부서랑 상의해서 그거를 본예산이나 추경에 담으면은 그 2월 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공건축팀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인데요. 세출 예산 집행률 제고와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회계과가 불용액의 주요 내용이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의 감리비 잔액인데 이게 이제 통합감리를 시행하여 감리비를 절감을 했지만 2월 예산으로 2022년 2월 예산으로 간편성 못함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그거에 있어서 담당 팀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그 공감센터랑 같이 통합감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거의 추경 지나고 난 다음에 감리비에 대해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5천 정도를 추경 때 기성 금액과 그다음에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 준공되자마자 추경 때 감을 했었고요. 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감센터랑 같이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감을 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언제 그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 마무리 추경 마무리 때쯤. 추경 네. 때. 아, 그래서 간편성을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후 대책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곡 같은 경우에는 그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공감센터에서도 그 잔액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실상 그 사업 마무리되는 시기와 추경 시기가 완전 히 딱 떨어지지는 않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더더군다나 이제 회계과가 이렇게 큰 금액들이 지금 저희가 청사를 많이 짓고 있다 보니까 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른 그 과들도 보면 예산을 책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사실은 1,000원 단위, 10,000원 단위도 지금 다 적어서 올려보내는 상황에 비하면 회계과는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사실은 2월 되는 금액도 꽤 크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셨던 게 공정별로 사실은 이게 이제 공정의 그 계획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예산을 배분을 하면 참 좋겠는데 예산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 공사가 빨리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도 전에 뭐
또 공사가 더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좀 더 관심 있게 좀 더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그러니까 확인하는 횟수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1년 동안 한 곳에 대해서 두세 번의 뭐 확인을 하시는 것 같으면 2배 정도는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좀 면밀하게 확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오차 범위를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궁금한 게 있어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산 및 물품 관리에서 100만 원 지금 보조금 반납이 있었는데 이건 뭐죠? (1페이지) 자산 및 물품 관리.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금액은 저희가 그 차량관리팀에서 매년 내연기 관차를 폐차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서 친환경 전기차를 사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를 살 때 국비 보조를 받는데요. 조달청에 있는 물건을 찍어서 사다 보니까 찍고 나서 남은 그 잔액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거 하고 우리 공공청사 건립 집행 잔액 3억 3천 발생한 거는 뭐라 그러셨죠 아까? 예. 공공건축 팀장 한혁입니다.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를 하면서 감리비에 대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공감센터랑 같이 연관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통합발주하면서 정산하면서 나온 불용액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